존경하는 23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육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현안 과제들의 현황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계획 이후 지금까지 7년째 실질적 진전 없이 공의전만 반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중구는 내년 노력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의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 공법, 지작물 이설비 증가, 설계, 감리비 과소 산정 등 행정의 실패가 누적되며 사업비는 급등했고 연이어 설계비로 예산만 허비하고 그 결과 대종로에 조성하라고 했던 초기 계획은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시공계획 변경, 설계 경제성 검토, 잇따른 용역과 협의 절차가 이어졌지만 정착 착공에 필요수적인 상인 동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변경 승인 등 단 하나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결국 대형 어린이 공원으로 사업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구 도시공사가 힘을 모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구행정은 협력보다는 정치적 이슈화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원인을 대전시에 돌리며 SNS와 언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모습은 주민과 상인들의 혼란과 피로감만 피우고 있습니다. 상생주차장은 정치 소재가 아니라 원도심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각 기관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예산과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설계 시공을 책임지고 중구청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주체로서 주민과 소통하고 맡은 바 행정 절차를 원활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과연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의 동의서 진구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남아있는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사업 변경 승인, 실시 계획인가, 지작물 철거, 부진의 사유 건축물 보상 및 수용 재결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은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것 단 하나입니다. 그 초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제는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상인의 동의서 진구를 비롯해 사업 지연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인지, 도시공사 위탁운영 체계에서 구청 직접 추진 체계를 변환 등 상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작물 철거, 사유지 보상 등의 행정 절차는 각각 언제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올해로 8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보고와 설명을 들으면 지지부진하던 표현조차 완곡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23년, 24년 그리고 올해까지 매년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현황만 보고받고 있습니다. 23년에 추진한 실시 계획 용역과 실시 계획인가는 수차례 변경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며 23년에 94%였던 부지 확보율은 올해 95%로 2년 동안 단 1% 증가한 것이 전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회의를 통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지적하지만 매번 사전 절차 진행 중, 토지보상 협의 중, 연내 착공 목표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의 추진 결과가 이러하다면 사업의 추진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올해도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기간 연장과 함께 공사비는 증가했고 올해 본 예산의 구비 16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8년 최초 계획 당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32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5%가 증가한 435억 원까지 사업비가 불어났습니다. 증가한 금액의 대부분이 구비 부담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사업 지연의 대가입니다. 연내 착공이 가능한 일은 아직도 불확실하며 23년에도 3차 감정평가 후 원활히 협의하겠다 했지만 올해는 5차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 지역에서 등장한 문화재로 인한 지연은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지보상과 사전 절차 추진의 지연은 결코 불가피한 사유는 아닙니다. 행정의 대안이 아니랬고 중장기 사업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첫째, 잔여 토지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최종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제 착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목표나 노력이 아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사업 구조와 예산 체계는 계속 뒤틀렸고 계획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애초 편성된 총 사업비 228억 원은 현재 371억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을 예산 심의 시 서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이후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합쳐 추진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공공건축 사업의 구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는 40억 원만 증액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이는 주차장 사업비가 분리되어 있어 눈 속이만 것에 가까우며 실제 총 사업비는 이미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이후 사업비는 증가했지만 주차장 규모는 250면에서 147면, 지하 2층 계획은 지하 1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주차 면수를 줄였다면 노순이고 주차 면수를 줄였는데도 사업비가 늘었다면 초기 계획과 단가 산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23년 단가 산정은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후 설계 검토와 공사비 지출이 이루어지자 단가는 제곱미터당 9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배 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비현실적으로 낮은 단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관행은 이번 사업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사업 초기에 계획한 50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고작 10억 뿐입니다. 나머지 40억 원은 곧 반영된다, 약속받았다라는 말만 반복될 뿐 끝내 올해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비 확보 전략 부재,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에 따른 시와구의 협상력 부족이 결국 사업 지연과 예산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입주 기업이 실제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예정 부지는 지식산업센터와 연계 가능한 공업단지나 연구단지와도 멀고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지리적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애당초 사업 초기부터 의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의회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당초 중천역 신설과 충청광역철도 연결로 교통적 이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중구의 지식산업센터가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조차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입지적, 산업 구조적 한계가 있는 중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촘촘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는 그러한 비전이나 실행 계획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건물만 짓고 기업이 오겠지 하는 접근으로는 지식산업센터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첫째, 건설 사업의 사업 규모 축소 및 사업비 증액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입주 기업 유치, 교통, 입지 한계 등의 보완 방안에 대해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부진 사례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중구, 대전 중구입니다. 중구가 전국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집행 실적을 보더라도 심각합니다. 2022년이고 우리 구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전체 집행률은 약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를 대응하라고 배정된 귀중한 기금을 정작 우리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다 쓰지 못해 올해 받아야 할 기금조차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을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사업은 2022년 기금 예산을 이제야 일부 집행했을 뿐 사업 전체는 지연된 채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3년째 표류하던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올해 기금 추진 사업으로 계획했지만 최초 사업비 160억 원에서 201억 원까지 무려 25%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대흥동 영스트리트 조성 사업은 최근에서야 기본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 대상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기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금을 받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행정 능력의 부족, 안일한 사업 계획이 중구 지방 소멸 대응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입니다.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우리 구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된 핵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 절차 지연 등 구청장님이 직접 파악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와 내년에 남아있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들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업 모두 장기간 지연, 반복된 계획 변경, 예산 불안정 등 공통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해결 중 구청장님의 시정 연설을 들여다보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성찰이나 추진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들여 중장기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패에 국민의 신뢰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이제는 더 이상의 관성적 추진이나 모호한 답변이 아닌 구청장님의 최면 결단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육성래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70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육상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0년 대전시, 중구, 대전도시공사가 3자 위스탁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 추진됐습니다. 대전시는 전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를 담당하고 중구가 직접 사업 시행을 맡아 추진해왔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구 대정로 1원에 국비 60억, 시비 120억 등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300명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지작물 이설, 특수공법 적용,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자 사업 계획과 관리를 맡고 있는 대전시가 2021년에는 총 사업비를 290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차면수도 293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 대정로 구간에 총 119면을 조성하는 안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영역과 대전도시공사의 실정 보고 결과 119면의 조성에도 기존의 290억 원보다 수십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사업비 추가 부담에 부담을 느끼며 기 확보된 예산 대비 주차면 수가 더 유리한 대형 어린이공원 부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방침을 작년 11월 우리구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우리구는 대전시의 변경된 계획에 따라 중기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상인회로부터 사업 변경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서가 확보되는 대로 연말 중기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초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협의 보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와 매주 공정회의를 열어 조기 착공과 공정 당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반복적인 규모 축소로 많은 의원님들과 지역 관계자분들께서 우려가 많으셨던 만큼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사업이 원도심의 주차 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토지보상협의와 국가유산 발굴조사 등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돼 왔습니다. 현재 국시유지를 포함해 전체 부지의 95.5%를 확보한 상태며 주요 행정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공사 발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5월 실시된 건설 심의 결과 공사 기간이 19개월로 확정되면서 단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돼 2027년까지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사 관리를 위한 감리비 증액 등이 반영되면서 총 사업비는 435억 7,6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상비 일부가 증가한 점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올해 12월 말까지 조경, 토목, 건축 공사를 우선 발주하고 전기, 소방, 통신 분야는 사업 추진 상황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1월 이후에는 구기주 매수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해 사업부지 확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 이행과 국가유산 발굴조사 과정 등으로 다소 지연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고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관리에 더욱 집중해 사업이 계획된 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용 주택산업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향후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은 당초 328억 원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최근 건설물가 급등으로 공사비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5년간 유사공사 6건의 평균 건축단가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를 반영해 사업비를 371억 4,500만 원으로 재산정했고 지난 2024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건립 규모인 지하 2층, 지상 7층, 주차 250면을 유지할 경우 사업비가 약 473억 원까지 증가해 145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사업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되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지하 1층, 지상 7층, 주차 147면으로 조정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한편 공용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10억 원은 26년 교부될 예정이며 공사 착공 시기인 26년 8월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기술 기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육성 중인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기술 집약형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중구 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 임대형 방식의 낮은 임대료는 창업 초기 기업이나 성장 기업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청년층 창업 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이 함께 조성되면 원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완화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전략산업 중심의 특화기업군 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가 활성화되는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에는 컨설팅, 투자 연계 서비스를 성장 단계 기업에는 판로 개척과 R&D 연계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 도입해 임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센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방성장을 도모하는 라이스 사업과 연계해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자 충남대학교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재 매칭 및 현장 실습, 실증 패키지 지원 등 체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견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육상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더해지면 지역 기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실증은 물론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우리 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기반 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식산업센터가 중구의 미래 신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규모 축소와 사업비 증액은 내외부 여건 변화, 설계 과정의 불확실성, 물가 상승 요인 반영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정밀하게 하고 설계 단계부터 비용 증가 요인을 사전에 반영하여 재원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해 재산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사업 지원 원인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가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머물고 돌아올 수 있는 정주 기반을 조성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기초개정 73억 원과 광역개정 13억 원 등 총 8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현재까지 약 13억 원을 집행해 15% 수준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집행률이 15%에 그치고 있는 것은 주요 사업들의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집행률 저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 절감, 부지의 효율적 활용, 최적의 입지 활용 등을 고려한 결과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주민공람, 공청회, 관계부서 협의 등 필수 절차를 거쳐 현 주차 대수 이상 확보라는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 2층 확대안을 우선 검토했으나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필리티 구조로 변경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종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역시 부지 매입 이후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 공모 준비로 일정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2월부터 재추진됐으며 현재는 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도시계획 변경, 설계 공모, 실시 설계 등 행정 기술적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공사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소명 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단계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도시계획 및 인허가 절차를 병행 단축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설계 용역 단계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집행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별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해 집행률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노인 이용률, 방문객 증가 등 성과 지표와 연계해 기금이 실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을 기반으로 집행률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 유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육상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육상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육상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부정 질문을 우리 23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예산 또 그동안 사업 이런 검토를 하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의회의 의무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 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좀 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답변의 내용이 그냥 그저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답변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애당초 지식산업센터를 우리가 설립하고자 할 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지하 2층에 시상 7, 8층 건물을 짓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라고 몇 번씩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대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또 사업 변경이 됐고 사업이 축소가 됐고 주차 변수도 줄었고 시에서는 주기로 했던 예산도 지금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산에 애당초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했던 초기의 사업보다 사업비가 얼마가 더 늘어났습니까? 이 사업의 결국 책임을 누가 짓는 건지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 복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양정원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에다 조성을 하자고 할 때 이거 주차장 그 지역에 공원도 있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조성에는 부지에 청소년 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건지 행정 절차 이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무시가 되고 묵살이 되고 그대로 진행을 했었습니까? 그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올해 받아야 될 기금은 또 배정도 받지도 못하고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그만큼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의문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오늘의 이 사업비 증액, 사업의 지연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상생주차장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언론의 상생을 갈등으로 행정을 불협화음으로 시 정무수석 우리 구 정책보좌관 이게 책임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심 상생주차장 10일 김재선 사라지고 남은 자 언론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203 애당초 우리 청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이 면수가 처음 초기에 사업 면수는 400면입니다. 이게 상생주차장 면수가 초기에 용역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면수도 제대로 답변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누가 이걸 작성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400면 아닙니까? 여기 신문에 400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자가 또 애당초부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400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게 면수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면수가 답변서에는 어제 우리가 행정자치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고 일자리 경제과 담당 과장님 또 직원들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가? 2019년도 처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도 사업이 끝났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지역의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얼마나 좋은 사업이었습니까? 처음에 기대도 컸고 지금쯤 제대로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서 완공이 됐다면은 성심당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이 낙후된 도심에 이 경제도 이 어려운 상황에 성심당 하나 때문에 은행동, 대형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이게 지금 제대로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서 완공이 됐다면은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까? 성심당이라는 기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중구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아직도 어린이공원으로 옮겨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는 어린이공원은 대체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절대 없을 수가 없다. 이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행정 절차가 가능하다라고 또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행정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하고 임대 이탁 문제 때문에 갈등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60% 이상 이거 이전한 거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지하 상가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그분들이 60% 이상 이거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시에서는 착공을 하겠다. 뭐 지장물 철거했다. 이게 착공이다. 구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착공도 어렵다. 시작도 안 했다라고. 아니 정무수석하고 정책보좌관이 무슨 책임 있는 자리입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장님, 사업에 지연될수록 사업비는 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는 얼마로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인데 추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 보좌관들의 내세울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과 직접 협상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청장이나 전임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구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상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즉시 하시겠습니까? 그럼 김재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상내 위원님께서 소중한 고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업 추진 당시 사업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과소추계하고 이후 지체되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포함해서 의회에 일상적인 문제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정이 있었는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는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생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의 발단은 이장우 시장님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상생 주차장의 사업 기본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고 여러 보상 절차나 이런 게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히 지하상가 상인회가 동의고 안 된 상태에서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하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정치적 논란으로 만들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부서간에 시에서 무슨 다른 방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연내에 착공한다는 발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접촉이 있었고 소통이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실무자들은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시장님 참석한 상태에서 담당 국장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 그것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언하고 시장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형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SNS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사업의 기획 관리는 시가 맡고 시행은 우리가 하는 건데 시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민에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박윤갑 의원님이 이미 제안했듯이 성심당 지하 상가를 대전 야구장까지 연장하는 방식에 대한 국시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 발전에 새로운 좀 담대한 상상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상생 주차장 자체도 이게 지체되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업비 조정과 위치 조정 자체의 기본 권한이 시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도 만나고 관련 부서와 소통해서 현재 변경된 상생주차장 추진에 대한 과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할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내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김재성 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손실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육상내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육성리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